안녕하십니까. 이시영 TV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좀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옛날에 우리 젊은 날에는 우수달밤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. 또 우리가 자주 하기도 하고, 우수달밤. 요즘 워낙 명랑하고 밝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또 젊은이의 세계가 너무 강조가 돼서 그런지 이 우수달밤이라는 말을 듣기가 아주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우수달밤이라는 것은 달은 떴는데 이 얇은 구름이 가려서 달밤 같지 않은 달밤. 그러니까 마치 그 달님도 무슨 근심이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밤을 이 우수달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좀 문학적이고 좀 낭만적인 이런 참 매력적인 물론 이제 밝은 달밤은 또 그런 대로 또 좋지만 또 우수에 젖은 이런 또 어둡한 이런 또 달밤도 참 낭만적이고 하여튼 뭔가 좀 신비스러운 이런 참 기분에 젖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우수 달밤이라는 말이 그지없이 참 좋았습니다. 참 코로나에 정말 우리가 오래 시달렸습니다. 아마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이 뭔가 요즘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뚜렷한 이런 사연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뭔가 이 참 이 걱정스러운 뭔가 마음이 무거운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과는 아주 질이 다른 그런 참 어둡고 무거운 마음이 그래서 아마 내가 이게 우수 달밤에 대한 향수가 요즘에 새삼스럽게 그리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을 했습니다. 요즘 저는 그 프랭클 박사의 그 의미치료에 대한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. 박상미 교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 아주 참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그 프랭클은 이런 참 까닭도 없고 뭐 뚜렷하게 뭐 우울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무슨 뚜렷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 뭔가 이 참 마음이 어두운 무거운 그런 거를 이 프랭클 교수는 실존적 공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참 이제 그럴듯한 표현이죠. 그렇게 뭔가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 자체가 그런 참 공허로운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런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막 이 실존 철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김영랑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. 근데 이분은요,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가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. 찬란한 슬픔의 봄을. 여러분,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? 어떻게 봄이, 그 찬란한 그 봄이 이 시인에게는 참 슬픈 마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. 이게 슬픔의 봄, 그 말이, 야, 참 시인은 역시 이 감성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. 참 아주 놀라운 감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그 김영랑 시인의 생가도 아주 그분들이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고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참 그 시인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그 마당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날 우리가 같은 밤이에요. 정말 그날은 우수 달밤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김영랑 시인에 대한 생각이 오래 내 머리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얼마 전 제가 이 생전 처음으로 타도에 간 이야기를 제가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타도에를 두고 어디를 간다고 도대체 가느냐.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정말 타도에는 신비스러운 정말 점점이 놓인 이 섬 사이로 여러분 참 그날은 참 이 아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그 섬 사이로 비치니까 정말 이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. 그래서 참 나도 모르게 그 노을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이런 그 참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. 그 수평선 넘어 점점이 찍힌 그 섬 사이로 여러분 그 석양이 그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거는
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. 그때 참 제가 이 문득 그 생각이 난 그 소련의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. 이 소련에는요, 정말 이 참 그 넓은 들에 이 착하고 정말 착한 그런 농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 참 뭐 해만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뭐 평생을 아마 뭐 자손 대대로 아마 그런 생활을 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착한 농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 말고 문득 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서녁 하늘에 참 그 끝없이 펼쳐진 그 지평선으로 해가 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날따라 그 넓은 들에 그 큰 석양이 정말 빠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농부가 완전히 아주 뭐 정신이 정말 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들고 있던 삽을 던지고 그 석양 속으로 정말 빨려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요. 그러니까 뭐 참 물을 건너 숲을 지나 또 정말 조그만 언덕을 넘어 뭐 끝도 없이 그 참 노을을 향해서 걸어간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이것은 뭐 사실은 정신과적으로는 어떤 히스테리 상태죠.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그걸 시베리아 히스테리카다. 그래 히스테리쿠스 시베리카 이렇게 진단을 붙였다고 합니다. 여러분 그게 뭐 틀리는 진단은 아닙니다. 정신과적으로는. 그러나 정신과적인 진단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정말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 넓은 정말 지평선의 끝을 보니까 정말 지구가 둥글구나. 저 끝이 정말 둥근 듯한 이런 그 참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좀 끝없는 그런 것 정말 그 참 태양이 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날 다도에서 지는 해를 보면서 그때 그 참 소련 학자가 이야기한 그 시베리아 히스테리에 걸린 농부의 이야기가 아주 생각이 났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 밝고 명랑한 것만이 우리 생활은 아닙니다. 여러분 우리 생활에는 참 어두운 면도 물론 있습니다.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어야 또 밝은 면이 밝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밝고 명랑한 것만이 인생은 아니고 때로는 참 어둡고 무거운 이 우수 달밤 같은 그런 참 달밤도 그런 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참 그런 우수 달밤의 그 근심 어린 그런 심경에 한 빠져보는 것도 그렇게 젖어보는 것도 참으로 건강하고 밝은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날 그 다도에서 참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시베리아 농부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참 이 우수 달밤도 참 우리에게는 필요하다. 정말 그 조금 있으니까 그 석양이 지고 이제 참 수평선에는 짙은 어두움이 깔리지만 그러나 참 그 아름다운 전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